안녕하세요.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왜 사람이 두 명인데 왜 똑같이 이름이 닥터 준스예요? 뭐 우연치 않게 김준영 원장님의 준, 저는 조준호의 준에서 네. 두 명 다 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닥터 준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머리를 엄청 굴린 표가 나네요. 이 두 명의 닥터 준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평상시에 잘 해결되지 않았던 다른 병원에서 잘 모르겠다고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벌써 지치고 힘들고 주말을 지냈는데도 계속 피곤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만성 피로다, 또 무기력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은 막 이렇게 섞어 쓰게 되잖아요. 만성 피로, 뭐 무기력. 그치? 만성 피로, 무기력이 뭐 차이가 도대체 뭐죠? 체력적인 좀 부담이 되는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될 때는 만성 피로라고 좀 표현하는 거고, 회의감이 든다거나 좀 우울감이 든다거나 의욕이 없다, 의욕이 없다거나 대인관계까지 무너진 경우가 무기력증이라고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체력적인 부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무기력감에 들어가면 대인관계 문제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만성 피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도 힘이 든다, 뭐 일어나기 싫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6개월간의 지속되는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은 퇴근하고 누구를 만난다? 뭐 회식 자리를 간다? 이런 건 사실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헬스클럽을 끊어놓고도 한 2, 3일 안 가면은 3개월치 끄는 거 다 날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 잘 못 가게 돼요. 근데 이게 6개월간 만약에 회식도 안 가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취미 활동도 하기 싫고 뭐 이러면 뭐 우울해지거나 뭐 의욕이 없어지거나 뭐 만사가 귀찮아지거나 이런 무기력 이런 것들 당연히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성 피로, 무기력 이런 것들은 막 섞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만성 피로를 이렇게 느끼는 원인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생각하기 전에 그럼 만성 피로라는 게 병원을 가야 되냐부터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 정도까지 됐다는 말은 그러니까 바카스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르사 네. 바카스랑 그렇죠. 우르사를 먹어도 해결이 안 된다. 그렇죠. 간 때문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일도 좀 쉬고 좀 잠 좀 잘 자고 잘 챙겨 먹으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것들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기본이라는 게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호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흡. 네. 호흡이, 중요하죠. 네, 호흡이 딸리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순환이 안 좋아집니다. 대부분 만성 피로 환자들이 짧은 호흡을 가지고 있거나 코골이나 이갈이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어나다 보면 대부분 손에 부종이 온다거나 수족 냉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회복이 되고 또 피로감에서 벗어나는 시간은 수면 시간인데 수면이 또 좋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이 회복이 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의 기본이라고 하는 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만성 피로가 있어서 병원까지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잘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 탈이 쉽게 나는 거죠. 잘 체한다든지 뭐 설사를 한다든지 먹자마자 화장실 간다든지 변비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 잘 자지도 못하고 잠이 안 든다든지 또 일이 많아서 또 못 자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반복되면 계속 만성 피로로 빠지게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선택을 합니다. 또 운동도 가벼운 운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 과격한 운동들을 선택하면서 걸레에 물도 없는 마른 걸레를 짜다 보니까 오히려 몸만 망가지는 상황들이 더 가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다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검사들이 탈수 검사, 이게 호흡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것들은 혈액 검사로도 일부분 알 수가 있고, 뭐 영양 검사 이런 걸로는 뭐 모발 검사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 영양의 상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문제에 있을까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배가 아파요, 뭐 두통이 있어요, 잠이 잘 안 와요,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먹거나 소화제를 먹거나 그냥 진통제를 먹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혈액 검사 같은 우리가 보통 하는 건강 검진에 해당되는 검사,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검사들 할 수 있는 기능의학적 검사, 이런 검사들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당신은 찬 기운이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사실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질병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실은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가 좋은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면 뭔가 부족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부족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이 중요할 거고 내가 아무리 좋은 영양제, 쉽게 말하면 천년 묵은 산삼을 내가 하나 구했다고 해봐요. 네. 근데 그게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지 않으면 그건 뭐죠? 그냥 비싼? 금똥이죠. 그렇죠. 비싼 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 못한 몸 안의 문제점들을 찾는 게 검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소화가 되더라도 이게 자꾸 소모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어봤자 결국에는 다 새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밑 빠진 독에 구멍이 뚫린 부분을 찾아내서 정확히 치료를 해줘야 이분이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 네. 그리고 소비가 잘 맞아야지 되는 것처럼 이게 일단 안 들어오면 첫 번째 문제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잘 집어넣는데 내 몸이 쓰지 못하고 그냥 배출시키면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고, 네. 세 번째는 들어왔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다 나가버리면 써버리면 그런 게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군요. 돈을 벌어도 기회를 못 잡고, 그렇죠. 돈 벌 방법도 모르고, 돈을 벌었는데 과소비를 하고, 그렇죠. 이런 거랑 비슷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부터 피로하신 분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제 생각은 아니, 저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제 생각은 지금 밤새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그 에너지를 이미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세와 대사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공급, 흡수, 소비의 관점으로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뭘 해야지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영양제만 먹는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뭐를 줘야 될까를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이용을 못한다면 그 효율을 올려줘야 될 것이고 이게 뭔가 새고 있다면 새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아픈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정형외과를, 두통이 있으면 신경외과를, 피부가 안 좋으면 피부과를 가서 그 해당 부분만 이야기를 합니다. 만성 피로로 찾아왔지만 피부도 가렵고, 두통도 있고, 어지러울 때도 있고, 이명도 들리고, 눈도 뻑뻑하고, 몸이 이물감도 생기고, 감기 걸리면 기침을 2주 3주 하고, 그다음에 목도 뻐근하고,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네, 됐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이어지는 게 하나의 연결고리로 쭉 이어진다는 것을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니까 환자들이 쉽게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죠. 내과 가면 배 아파요. 산부인과 가면 생리가 이상해요. 이 얘기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제일 첫 번째 공급의 차원에서는 탄수화물을 좀 줄여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설탕, 밀가루 그런 것들을 좀 더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시고, 흡수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네.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는 게 또 필요할 것 같고, 또 소비 이런 것들은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과다, 철분이 없으면 우리 몸에서 산소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 숨을 아무리 들이마신다 하더라도 택배는 쌓여 있는데 택배 차가 없어. 그러면은 택배가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계속 안 가게 되는 거죠. 나는 공급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흡수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소비가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의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시고 꼼꼼히 따져보신다면 만성 피로 또는 무기력증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꼭 세 가지를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많이 먹는 것 이것 또한 필요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일하는 것. 그래서 적절한 시간 휴식을 취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많이 운동하는 것도 피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내가 아프기 전에 몸을 좀 더 관리하고 혹시라도 아프시다고 하면 더 아프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많이 아시면 몸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